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성별을 바꾼 여자 킹스맨 김형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하신 지 오래되셨다면서요? 뉴스 브리핑을 정말 여기저기 프로그램에서 했는데 2년 넘었죠. 벌써 2년이 넘는 김형민 아나운서 달인이시네요. 눈 감고도는 못하지만 눈 뜨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눈 뜨고 열심히 하는 우리 킹스맨 김형민 아나운서. 김형민 아나운서의 실물을 보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 실시간으로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이번 주 청취율 조사가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부터죠. 네, 청취율 조사를요. 뭐 이렇게 수신기를 달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전화를 걸어가지고 뭐 듣고 계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02로 전화가 걸려오면 이 기간에는 이게 어떤 02든 받아야 돼요. 일단은 받아서 청취율 조사다 하면은 뉴스킹이 아주 좋죠.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김형민 아나운서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 청취율에 꼭 반영해서 뉴스킹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 첫 번째 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총선 관련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네,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총선 이후 처음으로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네. 당초에 원래 형식을 두고 대국민 담화가 될지 기자회견이 될지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한답니까? 결국에는 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메시지를 가름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난 걸로 전해지고요. 그리고 생중계로 모두 발언이 또 전해지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인 국정쇄신 방향이나 또 차기의 국회와의 협력 방침 등에 대해서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래도 범야권, 거대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해진 만큼 야당에 대한 메시지는 어떤 식으로 나올지도 관심이 주목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또 향후 인선에 대한 발표도 있을까요? 일단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같이 참모진 후임 인선이 당초 전망보다 계속 늦어질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가 늦어진다고 해서 쇄신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더 많은 의견을 들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윤 대통령은 이 인선과 관련해서 후보군을 넓혀서 좀 더 알아보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요, 하마평에 오른 분들이 나는 아니야 이러고 거절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물망에 오르는 당사자들 진짜 입장이 그렇습니까? 네, 일단 워낙에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이 많은데 비서실장 후보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인물은 그중에서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알려져 있죠. 유력하다라는 이야기는 많지만 MBC 보도를 보니까 당사자는 연락받은 게 없다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정진석 의원, 장제원 의원, 이정현 전 의원 등도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들은 게 없다. 입장 표명할 때가 아니다. 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는 기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국무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이름이 오르내리는 권영세 의원도 어제 국회에서 그건 낭설이라고 본다라며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원희룡 전 장관 본인이 대선 후보 주자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서실장 간다. 이게 맞을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또 본인은 연락받은 게 없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인적 쇄신에 대해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어떤 당부의 말을 했나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총선 이후에 첫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대표가 이 윤 대통령의 인적 쇄신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 당부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내각과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관련해서 많은 보도가 있는데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고요. 그러면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대통령께서 과연 총선 민의를 수용할 생각을 갖고 있는지 상당히 우려가 된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쇄신책 마련하기를 당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군요. 누가 있을까 궁금해지네요. 이재명 대표가 좀 추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 조직 개편 가능성도 있습니까? 법률수석실 신설 검토 중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대통령실이 지금 가칭이지만 법률수석실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민심을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언론과의 통화에서 아직 결정된 건 없다면서도 과거 민정수석실처럼 민심을 듣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많이 듣고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게 된다라는 이유로 이 민정수석을 폐지한 바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 법률수석실이 추진되면 논란이 일 수도 있다 이런 그러네요. 해석은 나옵니다. 네. 그렇지만 법률수석실이 신설되더라도 역대 민정수석실의 사정 기능은 제외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다시 비대위를 꾸리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만 있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네, 어제 국민의힘이 4선 이상 당선인들의 중진 간담회 가졌죠. 네. 윤재욱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이 간담회 뒤에 당 위기 수습을 위해서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를 거쳐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한다 이런 방침인데 네. 지금 전당대회를 위한 당원 당규를 보면 의결기구가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새로운 지도부를 질서 있게 뽑는 데 초점을 맞춘 관리형 비대위에 무게가 실렸다는 해석입니다. 전당대회를 하기 위한 비대위가 필요하군요. 비대위 이후에 이루어질 전당대회 시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일단 전당대회 시점을 두고는 의견이 좀 엇갈리는데요. 네. 먼저 5월에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일단은 윤재욱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비대위를 구성해서 네. 이번 국회를 마무리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시점에 새롭게 원내대표 선출해서 지도부 구성을 논의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전당대회는 7, 8월경이 될 확률이 높고요. 네. 이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조기전대를 열자는 주장이 있는데 윤재욱 원내대표 체제로 비대위를 구성해서 조기 전당대회 준비해서 22대 국회가 5월 말에 개원하니까 그때 바로 전당대회를 열자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 무게를 싣고 있는 사람 중에 안철수 의원도 있는데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비대위를 만들고 그다음에 전당대회 통해서 제대로 된 지도부를 뽑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고요. 오늘 당선자 총회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전당대회에 또 누가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또 궁금해집니다. 국민의힘 소식은 또 향후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강대강 의정 갈등에 대한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갈등이 계속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료개혁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정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 이야기인데 의대 증원 포함한 의료개혁의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의료계를 향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정부가 총선 직전인 9일부터 브리핑을 계속 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비공개로 중수본 회의를 이어왔는데 그러다가 총선 이후 닷새 만에 이 중수본 중대본 회의를 공개한 겁니다. 어제도 브리핑을 따로 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는 여전하다라는 입장을 다시금 밝힌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의료개혁에 대해서 사실 총선 전까지 이재명 대표는 특별한 입장이 없었던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어제 최고위원회에서는 또 입장을 밝혔어요. 의정 갈등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자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네,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이야기인데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지금 정원 2,000명 증원 추진하는 걸 두고는 특정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고요. 또 의료계를 향해서도 메시지를 냈습니다. 즉각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특히 공공필수지역 의료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언론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정부가 의료개혁을 힘있게 끌고 왔고 협의체 구성도 진행 중인데 국회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 가운데 전공의들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고소했다고요? 네, 전공의 1,300여 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소했습니다. 직권남용 및 권리
지휘행사 방해 혐의인데요. 네. 이 고소장에는 박 차관뿐 아니라 박 차관의 상급자이자 복지부 수장인 조규홍 장관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정근영 전 분당 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이 박민수 차관이 이번 의대 증원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 주도하면서 네.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 왔다고 비판했고요. 그러면서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네.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박 차관의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병원에 돌아가지 않겠다. 의사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좀 협박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박 차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박 차관의 거취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네. 일단 보건복지부는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예. 특정 공무원의 거취, 병원 복귀를 연기하는 건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입장인데요. 네.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포함한 의료개혁은 모두 관련법에 따라 기관장인 장관의 지휘 감독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어디 시장 해외에서 시장 가보셨어요? 네. 5천 원짜리 물건을 사면 보통 10,000원 불러가지고 5천 원 막 깎아 내려가잖아요. 네. 이런 협상이라는 것도 좀 그런 기술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협상 잘 못해서 항상 주는군요? 정가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한번 깎아보세요. 네. 예, 이번에는 경찰이 허경영 하늘궁을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경찰이 어제 이 공중 밀집 장소 추행 혐의로 신도들로부터 고소당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종교시설인 하늘궁 네. 그리고 종로구에 위치한 한 강연장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월 초에 신도 20여 명이 허 대표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라고 고소장을 잇따라 낸 바 있습니다. 어떤 고소장, 그러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허 대표가 에너지 치유라고 불리는 의식을 행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무릎에 앉도록 하거나 자신을 안으라고 요구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 신체 접촉을 하면 아픈 곳이 낫는다 이런 취지로 말하면서 여신도들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는데 네. 고소인들은 이 하늘궁 측에서 의식을 행하기 전에 영상 촬영, 녹음 금지시켰다고 하고요. 예. 또 이 행사에서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서약서도 작성하게 했다고 합니다. 아프면 병원을 가야죠. 또 병원에는 또 의사들이 돌아와야 되겠죠. 그렇군요. 이렇게 연결이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허 대표 측은 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기사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예. 면담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영적인 에너지를 준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찰은 압수수색 통해서 확보한 자료로 허 대표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고 조만간 소환 조사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무거운 소식인데요. 좀 전해드리긴 해야 되겠죠. 전해드려야 되죠. 세월호 10주기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10주기인데요. 추모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도 열린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이 4월 16일이죠. 네. 세월호 참사 10주기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오늘 이 희생자의 추모 행사 집결해서 모두 희생자를 추모하게 되는데요. 네. 여야 지도부 모두 결집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참석하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참석합니다. 이 기억식은 오늘 오후 3시에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리게 되는데 네.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관련 재판 일정이 있어서 네. 참석하지 않습니다. 이 외에 녹색정의당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새로운미래 김종민 공동대표, 또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등도 참석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유가족들이 진도 해역을 찾아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선상추모식 진행하고 서울, 인천 등등 전국 곳곳에서도 추모 열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기억식 추모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 아니겠습니까? 02로 걸려오는 전화. YTN 라디오, 배승희의 뉴스킹, 또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의 킹스맨 뉴스킹 있다고 말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거 상황극 해볼까요? 네. 띠리리링.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저는 배승희의 뉴스킹 잘 듣고 있습니다.
아직 무슨 라디오 들으시냐고 안 물어봤는데. 이렇게 되는군요. 네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여론조사로 청취율을 조사하는 참 재밌는 방식이네요. 지금까지 킹스만의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준비 정말 많이 해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